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 중에 영상을 생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인 개인을 활용해서 패션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본인의 조서인 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의 탄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도 미래에는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죠. 개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비재를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을 대여를 하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차를 그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우버나 그랩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펜슈머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그것을 파는 그런 이런 열정적인 소비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이 어떤 물건을 기획하고 만들 때 어떤 물건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실제로 온라인 마켓에서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저희가 통계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자제품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패션하고 관련된 그 문화상품이었습니다. 독보적인 1위는 옷이나 신발 이런 그 패션용품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의 판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구매 빈도수가 잦다 보니까 이런 순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그 1인의 어떤 제품 생산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패션 상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에 접근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기술을 오늘 설명드릴 거를 간단히 요약을 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인공지능이 어떤 이렇게 옷을 처음에 디자인하는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과정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한 상태는 처음에 옷을 제작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사람이 입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굴 가진 모델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도 생성하고 옷도 그 생성을 해서 이제 입힌 것과 같은 이런 그 사진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그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가 이런 옷을 그 내가 실제로 디자인한 옷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옷을 그 아바타가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겐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겐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겐이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딥러닝 네트워크의 일종이고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는 하나의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겐은 특이하게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가 그 합성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범죄자가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범죄자의 그 목적은 내가 위조 지폐를 만들 건데 경찰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위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페이크 데이터, 위패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하면 잘 잡아낼까 하는 네트워크를 둡니다.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있으면 결국은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경찰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실성을 가지면 종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많은 영상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적용된 분야는 이렇게 얼굴 영상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뭐 딥페이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냈고 그 사진을 보고 아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래의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에서는 이걸 에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얼굴처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얼굴 분야에 가장 빨리 적용이 되었던 이유는 얼굴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다 눈 2개 있고 그 밑에 코 있고 그 밑에 입 있고 이렇게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번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나마 인공지능이 좀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얼굴 영상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지우고 내가 이런 쉐입을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겐 네트워크에 입력을 넣으면 이렇게 변형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과물을 보시면 마치 원래부터 이런 사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표정을 바꾸거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가방이나 신발의 디자인을 이 기술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풋은 이제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거를 겐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치 제품화된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겐을 활용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작업들이 많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패션 상품에 이거를 적용할 때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의 몸이나 얼굴 같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좀 정형화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굴도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몸 같은 경우에도 뭐 머리 밑에 목 있고 목 밑에 어깨 있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옷이라는 거는 너무 변이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옷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연구를 하면서 옷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이것도 뭐 굉장히 간략화시킨 구조이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은 옷들이 있고, 이거를 어떤 기계가 이게 어떤 옷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 옷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도 뭐 다른 얼굴이나 몸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옷이라는 키워드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인공지능의 어떤 이 옷을 이해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지 뭐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뭐 어떤 서비스들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뭐 개인들은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옷들이 있는데 이 옷들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정의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그 기존의 데이터들을 보고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컨셉팅이나 브랜딩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기계가 잘하는 일이죠. 검색하고 추천하는 일들. 를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옷을 사람이 입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뭐 사람이 입은 사진, 또 어떤 다른 아이템과 코디가 되는 사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선 영상에 있는 옷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그 다음에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트렌드로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내고 이것들을 착장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이 옷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해내는 작업이 먼저가 될 텐데요. 이 동영상이 있어서 잠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에서부터 옷을 정확히 따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옷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 옷이 어떤 옷인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위에는 상의는 블라우스라든지 하의는 스커트 혹은 바지 이렇게 이 동영상 안에 보시면 글씨가 워낙 좀 작아서 안 보이시기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식한 결과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에 있는 옷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인식을 하게 되면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이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옷이라면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옷 검색, 내가 찾고자 하는 옷들이 이미 기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옷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옷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하면 이 안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기계가 인식할 때는 이 컬러 정보를 인식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핑크가 워낙 도드라진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 컬러와 유사한 뭐 옷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들을 찾아내는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그 영상의 검색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색상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면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뭐 반팔 티셔츠를 찾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색상, 패턴 등 다양한 그 패션에 특화된 요소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의 이슈가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입력 영상을 불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그 처음에 골라지는 옷보다 저희가 이제 쿼리 익스펜션이나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개선한 쪽의 영상이 훨씬 더 검색을 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이렇게 그 두 번째 나오는 영상들이 실제로 컬러뿐만 아니라 쉐입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찾은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블러가 생긴 입력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잘 찾는다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그 내가 어떤 패션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분야에서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내가 제작해서 유행에 잘 맞는 옷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로 SNS에 게시되는 수많은 패션 피드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계속 거기서부터 트렌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냥 무작위로 그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션 분야는 워낙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리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어떤 수치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의 충성도라든지 반응도, 뭐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충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더 웨이트를 줘서 트렌드를 분석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에서부터 이제 옷의 영역을 인식을 하고 이 수많은 옷 영상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할 때는 이 옷이 과연 무슨 옷인지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제 스타일별로 묶게 되는 거죠. 클러스터링하고 이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여기서부터 트렌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 시즌에는 어떤 아이템이 인기이고 그 아이템 안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인기이고 이런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계속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우선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이 어떤 분야의 패션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트렌드라는 거는 전체 영상을 한 번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이 들어온다면 기계가 스스로 이거는 요가복이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그 영상이구나 라는 거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 기술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들어오면 이거는 스포츠구나 라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확률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묶어서 여기서부터 이 트렌드를 도출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렌드가 분석이 되었으면 실제로 이제 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로는 이 옷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 옷 안에 들어가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무늬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창작해내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화의 어떤 스타일을 입혀서 변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화풍 변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NFT 거래를 통해서 이런 예술품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런 명화를 재해석한 작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고흐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네, 이런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화풍 변환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걸 패션 상품 제작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장미를 그린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뚜렷한 어떤 패턴들을 디자인을 주로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옷에 반영되는 패턴들은 상당히 추상화된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실제로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린 패턴에 저희가 가진 스타일을 넣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걸 변형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들은 올해 가을 겨울 시즌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제작하고 판매까지 시작하게 되는 원피스 모델인데요. 이 원피스의 디자인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줬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 디자인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었는데 여기에 내가 어떤 원하는 스타일을 입히면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이런 요가복들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어떤 화풍 변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겐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제로 디자인을 해낼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옷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옷의 패턴을 생성하는 부분이었고, 여기는 이제 디자인을 스스로 해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피스 아니면 코트를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옷의 장르를 결정을 하고, 기장은 길었으면 좋겠다, 플로럴 패턴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문들을 입력을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옷을 디자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겐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고, 굉장히 그 학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운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문의 특징을 보면은 상단에 있는 그림과 왼쪽 좌측에 있는 그림을 두 개를 섞어서 이 부분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을 건데 어떤 조건으로 섞을 건지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윗줄에는 이 얼굴의 방향, 이 윗 사진에서 얼굴의 방향성만 가지고 오는 부분에 그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얼굴이 이렇게 위 사진과 섞이면서 이 얼굴의 방향이 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마찬가지로 이 두 이미지를 섞을 건데 네, 얼굴에 뭐 톤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영상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것들은 이 우측에 보시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해낸 영상들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특징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특징이 얽혀 있는 뭐 기술적으로는 디스인탱글드된 영상이고 이거는 인탱글드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같은 영상에서 포즈가 조금 바뀌는 그 동영상을 스스로 생성해낸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 영상의 주요 특징은 유지를 하면서 약간 이게 변화가 생기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이 뭐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해내기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적용된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일본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결과물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실제로 뭐 모델들이 촬영한 게 아니고요. 옷에서부터 뭐 얼굴 모델의 몸까지 모두 생성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생성하다 보니까 같은 포즈를 가진 다른 모델과 다른 옷들을 이렇게 많이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션 영상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얼굴의 변이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데이터 그리드에서 발표한 그 결과 화면이고요. 예.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실제로 옷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인공지능이 추천한 옷을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디자인이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의 프리미티브들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V넥을 제안을 해줬는데 이게 좀 밋밋하니까 여기에 뭐 리본을 단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옷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디자인을 생성하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구동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옷의 디자인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넥라인이 V넥이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계속 디자인을 생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을 뭐 기기가 스스로 뽑아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 디자인을 내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화풍 변환의 경우에 내가 가진 어떤 피드를 예술 작품이랑 섞어서 전혀 다른 느낌의 피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생성이라기보다는 전형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 착장 영상 생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겐을 사용해서 마치 옷 사진을 입력을 하고 내 사진을 올린다면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을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기술에 약간 초점을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대형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모델을 섭외하고 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옷을 굉장히 상품성 있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옷을 제작하는 데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동대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렇게 옷을 뭐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옷걸이에 걸어서 찍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성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을 그냥 옷걸이에 내가 걸고 찍은 옷 사진이 이렇게 모델한테 입힌 사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뭐 개인들을 위해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델이 그 옷을 입은 영상을 스스로 생성해내는 분야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사람이 입힌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이 옷이나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인공지능은 거의 뭐 데이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600만 장 이상의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몸통이고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 모두 옷의 파트별로 구분해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입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의인데 이 위의 옷은 뭐 긴팔의 니트 재질의 옷이고 아래는 긴 기장을 가진 바지이다. 이런 것들도 모두 태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뭐 거의 60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들였었습니다. 이런 정답지를 AI가 학습을 해서 실제로 그 착장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촬영한데도 일일이 모두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뭐 머리카락을 다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옷 사진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뭐 여기는 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는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수없이 많이 학습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 사진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AI가 디자인해낸 이런 옷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로 사람한테 입히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옷들을 입혀보고 그리고 뭐 모델을 바꿔가면서 또 당연히 입혀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들한테 이렇게 다 같은 옷을 입혀볼 수 있고요. 이 발표회 초반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아바타한테 이런 옷들을 입혀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상의 아우터 혹은 상의 이너, 바지, 신발 이런 식으로 모두 구분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입력 영상으로 들어갈 때는 뭐 모델의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얼굴도 이제 생성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옷 사진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를 사람한테 맞게 입힐 때는 이 옷을 변형을 해서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 보시는 이게 촬영 영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한 번 더 가공해서 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때는 이런 데이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이 겐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모델이 입은 착용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옷을 입힌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그 초상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얼굴 자체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권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이 대용량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뭐 머리가 어디 있고 어디 위치가 어깨이고 팔꿈치이고 그다음 무릎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데이터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정면 자세뿐만이 아니라 뭐 후면 자세 아니면 측면 자세 이런 부분들에도 다 그 키포인트 데이터를 태깅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옷의 파트별로도 다 구분을 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옷이 그냥
저희는 기본적인 그 옷의 입력을 옷걸이에 걸린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그냥 펼쳐놓고 찍은, 저희는 이걸 바닥샷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바닥샷 영상을 입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약에 입게 된다면 여기가 어깨 부위, 팔꿈치 부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마킹을 해주게 됩니다. 저렇게 구성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옷을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게 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입력으로 옷이 들어가게 되면 모델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맞게 옷이 변형돼서 입혀지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만들었으면 하는 정답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학습시킨 네트워크가 생성된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계속 인공지능이 반복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낼까를 스스로 고민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게,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에서는 이런 손가락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지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까지는. 그랬을 때 이렇게 바지 안에 그 바지의 주머니에 그냥 스스로 손을 넣어버리는 판단을 하는 재미있는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에 판매하는 옷들을 가지고 그 착장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런 그 티셔츠를 입고 그냥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이런 옷을 입은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쪽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내가 모델을 섭외를 하더라도 이런 사진들,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은 사진 한 장을 기준으로 내가 쇼핑몰에 있는 옷들을 다 입혀보는 그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생기시는 궁금증은, 만약에 내 사진을 올려서 내가 입은 옷을 만들었는데 과연 내 체형이 반영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결과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날씬한 모델과 좀 약간 볼륨감이 있는 모델이 있었을 때 이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의 이 모델의 체형이 그 입력 영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핏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사람의 사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그 SNS에서 이런 피드를 만들 때는 그림에다가 그러면 이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그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그림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착용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기술은 이제 V톤이라고 해서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을 하고요. 초반에 발표됐던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 상당히 뭐 기존 영상한테 입혔는데 그 부분 덮어 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미 모델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의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부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난해한 포즈인 경우에 잘 입히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옷의 경우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뒷면에 옷에 택이 붙어 있는 부분이 V넥 같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그 살아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착장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의 시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티셔츠만 입히고 싶으면 이 스커트 부분은 최대한 생성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와서 또렷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추가가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V넥의 옷이 들어왔을 때는 뒷면에 그 택 라벨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난리지들이 추가가 되면서 기술이 훨씬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입력 영상으로 영상이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몸과 그리고 옷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전에는 그 태깅된 상태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 그냥 내 사진이랑 옷 사진 한 장 이런 것만 넣어서 착장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의 방향성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모두 상의를 갈아입히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런 상의뿐만이 아니라 하의도 한 번에 갈아입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드된 영상까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너라든지 뭐 자켓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그 사진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 모델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희가 이제 연구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요소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의상을 만들고 이 만든 결과물들을 이제 모델분들이랑 입고 촬영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내가 어떤 옷을 디자인을 하고 그 옷의 뭐 트렌드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참여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많은 기술들이 이제 이 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스타일을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착장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피드 상태에서 SNS에 퍼블리시를 해서 반응을 보기도 했고요. 이 제품을 실제로 판매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그 이렇게 웹상에서 그 동작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찾고자 하는 옷이 그냥 실제로 제품에 있으면 그 인터넷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면 거기서 구매도 가능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트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디자인 변형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 내가 가진 기존의 사진에 입혀보는 영상도 만들어보고,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제작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이제 동물 사진들을 가지고 저희 엔진을 사용해서 그 변형을 한 후에 실제 제품을 제작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입은 원피스, 블라우스 이런 것들이 다 AI의 창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카프, 뭐 액자, 사진 이런 것들을 뭐 시계에 있는 프린트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창작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 내가 가진 원본 사진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인공지능 네트워크인 겐을 활용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그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